오늘은 좀 현실적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전 영상 폴란드 육군사관학교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달해드렸는데 막상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떤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김이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충성! 글로벌 국방 이슈의 뻥수입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했던 우리 K2 흑표 전차. 하지만 지금 이 사양 그대로 당장 내일 실전에 투입된다면 어떨까요? 수천만 원짜리 미사일도 아니고 단돈 수백만 원짜리 자폭 드론이 흑표의 얇은 정수리를 노리고 달려드는 상황. 현재의 흑표는 그 파리떼 같은 공격을 막아낼 파리채조차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게 냉정한 현실입니다. 정면 장갑이 아무리 단단하면 뭐합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에서 꽂히는 공격 앞에선 우리 승무원들의 생명도 풍전등화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인 K1 이온부터 최신의 K2 흑표까지 전차의 공격 능력과 생존 능력의 핵심 센서 및 장비들을 세대별로 정리해보고 현실 전장에 뛰어들었을 때 생존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 다음 폴란드 육군 사관학교에서 도출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기반으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를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시죠. 먼저 대한민국의 주력 전차에 속하죠. K1 E1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전차 전력의 약 40%, 천여 대 K1 E1은 양적으로 우리 군의 허리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이들은 현재 전방 보병사단의 전차대대와 기갑여단의 총총이 포진해 있습니다. 최신의 K2 흑표가 적의 심장부를 뚫는 창이라면 K1 E1은 광활한 전선을 메우는 벽의 역할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K1 E1의 개량 핵심은 눈입니다. 디지털 전장관리체계의 BMS와 피하 식별 장치는 네트워크전에서 아군과의 연동성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그 창인 105mm 강선포는 현대적 복합장갑을 두른 적의 주력 전차를 정면에서 관통하기에 이미 물리적 임계점에 도달했습니다. K1 E1 전차의 방패 또한 위태롭습니다. 메이저 경고 수신기 LWR은 적의 조준을 알려주지만 그뿐입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직접 요격할 하드킬 능동방어 체계는 부재하며 80년대 설계된 장갑 구조는 상부 공격 지능탄이나 FPV 자폭 드론의 위협 앞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냉정하게 판단하건대 K1 E1이 현대 전장에서 단독 기갑전으로 생존할 확률은 지극히 낮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증명되었듯 상부 방어력이 취약하고 반응 장갑이 부족한 3세대급 전차는 보병의 대전차 미사일 한 발에 허무하게 고철로 변합니다. K1 E1의 생존은 오직 제병 협동이라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드론과 보병이 적의 대전차조를 먼저 제거하고 K2 흑표가 적의 주력을 괴멸시킨 뒤 지형짐으로 활용한 매복 화력 지원에 집중할 때에만 이 노병은 가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결국 K1 E1은 현대전의 주역이 아닌 철저한 조연으로 물러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소량의 우위는 전술적 유연성을 주지만 개별 전차의 생존성은 이미 유통기한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것이 2026년 대한민국 육군이 마주한 기갑전력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다음은 육군 기갑전력의 중심 K1A2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육군 기갑전력의 정예화된 중심 K1A2입니다. 현재 약 480여 대가 실전 배치되어 있으며 K1 E1이 전방 보병사단을 지탱한다면 K1A2는 수도 기계화 보병사단과 양기사, 제2신속대응사단 관련 기갑여단 등 핵심 기동군단의 선봉에 서 있습니다. 적의 전선을 돌파하고 중심을 타격해야 하는 공세적 임무가 이들에게 부여됩니다. K1A2의 창은 강력합니다. 120mm 44구경장 활관포를 장착하여 북한의 모든 전차는 물론 웬만한 3.5세대 전차와도 정면 대결이 가능합니다. 특히 피하 식별 장치 IFF와 C4I 전장관리 체계의 통합은 혼란스러운 전장 속에서도 아군 오사를 막고 정확히 표적을 선별하는 냉정한 판단력을 제공합니다. K1A2 전차의 방패는 K1E1보다 두텁습니다. 특수 복합 장갑을 채용하여 방어력을 높였으며 전후방 감시 카메라를 통해 외부 위협에 대한 반응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태생적인 한계는 여전합니다. K2와 같은 능동 파괴 체계가 없기에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에 대한 대응은 오직 연막탄과 회피기동뿐입니다. 현대전의 관점에서 K1A2의 생존성은 불안한 우위에 놓여 있습니다. 화력 측면 120mm 활관포는 여전히 유효한 타격 수단이지만 최신형 대전차 탄약과 연동되지 않는 구형 사격 통제 장치는 장거리 교전 시 명중률 저하의 요인이 됩니다. 방어 측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증명된 상부 공격과 지능형 지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합니다. 특히 측면 장갑의 취약성은 시가전 진입 시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능동 방어 체계 APS가 부재한 상태에서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받을 경우 K1A2 역시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K1A2는 분명 강력한 전차이지만 2026년 현재 완성형은 아닙니다. 이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강력한 대공망의 보호와 안티드론 전자전 장비의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적의 주력 전차와는 대등하게 싸울 수 있으나
비배칭 전력인 드론과 보병 미사일 팀에게는 여전히 거대한 표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점이 이 전차의 냉정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자부심, K2 흡표입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육군은 약 260대의 K2 흡표를 실전 배치하고 있습니다. 1차부터 3차 양산분까지가 일선에 배치되었으며 4차 양산분 150대 또한 순차적으로 준비 중입니다. 이들은 경기도와 강원도의 제7기동군단 산하 제8기동사단, 오뚜기와 제11기동사단, 화랑 등 우리 군의 가장 강력한 공격 자산에 집중 배치되어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의 중심을 최단 시간에 돌파하기 위한 결전 전력입니다. K2의 창은 사격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120mm 55구 경장 활강포와 밀리미터파 레이더의 결합은 전차장이 목표를 지정만 하면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조준을 유지하는 수준입니다. 하지만 방패는 냉정하게 평가해야 합니다. 우리 군의 K2는 K2PL과 달리 하드킬 능동 파괴 체계 KAPS가 예상과 파편 비산 문제로 인해 아직 전면 장착되지 않았습니다. 즉, 날아오는 미사일을 물리적으로 쏴서 맞추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 경고 수신기, LWR과 연막탄을 이용한 소프트킬의 생존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측면 또한 폭발 반응 장갑보다는 비활성 반응 장갑을 채택하여 보병의 대전차 무기에 대한 방어력이 제한적입니다. 2026년의 전자는 전차 대 전차의 대결보다 보이지 않는 드론과의 싸움입니다. 긍정적 측면은 K2의 현수 장치를 이용한 매복 사격 능력과 세계 최정상급의 초탄, 명중률은 적 전차와의 교전에서 압도적 생존성을 보장합니다. 부정적 측면은 하드킬 장비가 없는 상태에서 자폭 드론, FPV나 상보 공격 미사일에 노출될 경우 K2 역시 구형 전차들처럼 무력화될 위험이 큽니다. 최근 육군이 K2 상부의 드론 방어용 KG, 슬래다머 장착 시험을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K2는 단독으로 무적일 수 없습니다. 비록 세계 최강의 창을 가졌지만 드론과 대전차 미사일이 난무하는 현대전에서 살아남으려면 반드시 비호복학과 같은 대공전력, 그리고 아군 드론 부대의 엄호가 필수적입니다. 기계적인 방어력의 빈틈을 부대 전술과 시스템으로 메워야만 이 검은 표범은 전장의 진정한 지배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형 모델인 K2PL은 한국군 기본형 K2를 현대전의 교훈,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나타난 위협에 맞춰 극단적으로 보강한 완성형 흡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 현재 K2PL은 폴란드 육군 제16기계화 사단을 시작으로 실전 배치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도입된 초기 문양과 폴란드 현지 생산분을 합쳐 수백 대 규모의 거대한 기갑 장벽이 구축되고 있죠. 이들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칼리닝그라드 및 벨라루스 접경지대에 전진 배치되어 나토의 동부 전선을 지키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든든한 방패 역할을 수행합니다. K2PL의 창은 기존 K2의 정밀함에 범용성을 더했습니다. 120mm 55 구경장 활관포는 나토 표준 탄약과 완벽히 호환되며 최신 지능형 탄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최적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차이는 방패에 있습니다. K2PL은 우리 군 기본형에는 없는 하드킬 능동 파괴 체계, 트로피, 또는 국산 KAPS 개량형을 탑재합니다.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공중에서 직접 격추하죠. 여기에 차체 측면과 상부의 촘촘히 두른 폭발 반응 장갑, ERA와 슬래다머, 코케이지는 자폭 드론과 RPG의 위협으로부터 승무원을 사수합니다. 차체 구조 또한 보기륜이 하나 더 늘어난 7축 형태로 재설계되어 대폭 늘어난 장갑 무게를 견디며 방호력을 극대화했습니다. K2PL이 현대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는 더 이상 의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드론에 대한 생존성은 상부장갑 강화와 능동 방어 체계의 결합으로 현재 전차의 가장 큰 천적인 FPV 드론에 대해 현존하는 전차 중 가장 높은 저지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상황 인식 능력은 전차 외부에 장착된 360도 전주의 감시 카메라와 원격 사격 풍제 체계 RCWS는 시가전에서도 승무원이 해치를 열지 않고 적 보병을 제압하게 해줍니다. 러시아의 최신형 전차인 T-90M이나 개발 중인 T-14 아르마타와 비교해도 K2PL은 화력과 방어력 그리고 네트워크전 능력에서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냉정한 평가입니다. K2PL은 단순히 한국 전차의 수출형이 아닙니다. 실전에서 깎여나간 전차들의 잔해 속에서 얻은 교훈을 설계에 반영한 실전 최적화 모델입니다. 더 무겁고 더 단단하며 더 영리해진 이 표범은 동유럽의 평원에서 자신의 생존성을 스스로 증명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K2PL과 K2EX는 모두 K2흡표의 성능 개량형이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개발 목적과 지향점이 완전히 다릅니다. K2PL이 특정국가 폴란드의 요구에 맞춘 현지 최적화 모델이라면 K2EX는 한국군 차세대 전차 K2 배치4 등과 미래 수출 시장을 겨냥한 기술 실증 및 풀옵션 모델입니다. 첫째, 체급의 차이. 7축 대 6축.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차체의 길이입니다. K2PL은 방호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보기륜을 하나 더 늘린 7축 차체를 채택했습니다. 늘어난 공간에 추가 장갑을 덧대어 거대한 중전차로 거듭났죠. 반면 K2EX는 기존 K2의 6축 차체를 유지합니다. 이는 한국 지형의 좁은 교량과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의 기동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내부 시스템만 최신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둘째, 방어의 진화, 하드킬 APS의 통합. 두 모델 모두 날아오는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능동 파괴 체계 APS를 탑재합니다. 하지만 K2X는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군 드론과의 연동을 통한 사전 탐지와 전자기 장갑 등 미래형 방어 기술의 적용을 시험하는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K2PL이 당장 유럽 평원에서 미사일을 막아내기 위한 실전 장비라면 K2EX는 드론이 지배하는 전장에서 전차가 어떻게 살아남을지 보여주는 해답지입니다. 셋째, 지능의 차이, AI 사격 통제와 원격 사격. K2EX, 엑설런스 엑스퍼트라는 이름답게 이 전차는 인공지능 AI 기반의 사격 통제 장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합니다. 다수의 표적을 AI가 스스로 식별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전차장에게 권고하죠. 또한 전차 상부의 원격 사격 통제 체계 ICWS를 기본 장착하여 승무원이 내부에서 안전하게 적 보병이나 드론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K2PL 역시 ICWS를 갖추고 있으나 K2EX는 이를 드론 제모와 연동하여 더욱 능동적인 전자전을 수행합니다. 다 왔습니다. 조금 힘내주시고 허리를 한번 돌려주세요. 대한민국 육군의 주력 전차들이 현대전의 혹독한 드론 지옥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지 폴란드 육군사관학교와 국방대학교의 최신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주 냉정하고 상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 전력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K1 E1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는 매우 참혹합니다. 이 전차는 105mm 주포라는 화력의 한계도 문제지만 현대전의 눈이라 할 수 있는 드론 탐지 센서가 아예 없습니다. 적의 자폭 드론이 상부 엔진 그릴로 돌진할 때 승무원은 공격을 받는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무력화됩니다. 폴란드 연구진은 이 전차를 현대 전장에서 전술적 소모품으로 분류했습니다. 장갑은 얇고 능동적인 방어 수단이 없어서 시가전이나 매복전에 진입할 경우 평균 생존 시간이 15분도 채 되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 단계인 K1A2는 강력한 120mm 활관포를 갖춰 적 전차와의 정면 대결에서는 충분한 살상력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방어 측면에서는 여전히 구세대적입니다. 전후방 카메라가 추가되긴 했으나 이는 단순 주행 보조용일 뿐 하늘에서 내리꽂는 미사일이나 드론을 탐지할 수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1대1 전차전 승률은 높았지만 드론과 보병 미사일 팀이 섞인 혼성구대를 만났을 때 손실률이 60%를 상회했습니다. 하드케이 장비가 없으니 보고도 못 막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죠. 우리 군의 최신예인 K2 흑표 기본연은 상황이 좀 났습니다. 세계 최정상급인 밀리미터파 레이더 덕분에 적 드론이나 미사일을 먼저 찾아내는 조기 경보 능력은 탁월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약점은 역시 날아오는 탄두를 직접 쏴서 맞추는 하드킬 APS가 없다는 점입니다. 레이저 경고 장치와 연막탄을 이용한 소프트킬에만 의존하다 보니 시뮬레이션에서는 미사일 3발이 동시에 날아올 경우 생존 확률이 20% 미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화력은 1대4의 교전비를 기록할 만큼 압도적이지만 자기 방어 수단이 부족해 유리대포 같은 면모를 보였습니다. 반면 폴란드 수출형인 K2PL은 완전히 다른 괴물 같은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시뮬레이션에서 단 한 대의 K2PL을 잡기 위해 평균 38대의 자폭 드론이 소모되어야 한다는 놀라운 수치가 나왔습니다. 비결은 다층 방어막에 있습니다. 트로피나 국산 캡스 같은 하드킬 시스템이 1차로 요격하고 차체 사방을 두른 두꺼운 폭발 반응 장갑과 상부 슬랫아머가 2차, 3차로 충격을 흡수합니다. 덕분에 일반적인 드론 공격에 대해 91%라는 경이로운 생존율을 기록했습니다. 실전 교훈을 바탕으로 차체 보기륜을 7개로 늘리면서까지 장갑을 떡칠한 보람이 증명된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형 모델인 K2EX는 생존의 패러다임을 바꿨습니다. 단순히 장갑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인공지능과 전자전 장비를 동원해 위협이 다가오기 전에 먼저 제거합니다. 지능형 제머가 반경 1km 내의 드론 통신을 끊어버리고 AI 사격 통제 장치가 원격 사격 통제 체계 ICWS를 조종해 근접하는 드론을 기관총으로 자동 격추합니다. 시뮬레이션상에서 가장 영리한 방어 패턴을 보여주며 승무원의 생존성을 극대화하는 미래 전장의 지배자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폴란드 측의 분석은 명확합니다. 현대전에서 전차의 생존은 장갑의 두께가 아니라 센서의 지능과 능동 방어 시스템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군도 K2PL이나 K2EX 수준의 하드킬 장비와 전자전 시스템을 조속히 전력화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흑표라도 드론의 파상 공세를 버텨내기 어렵다는 것이 냉정한 현실입니다.
대한민국 기갑전력의 현재를 냉정하게 짚어보자면 우리는 그동안 화력과 기동성이라는 낡은 환상에 갇혀 현대전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를 간과해온 측면이 큽니다. 폴란드 육군사관학교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아픈 교훈은 수천 대의 전차가 있어도 현대적인 방어체계가 없다면 그것은 거대한 강철 무덤에 불과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우선 우리가 자랑하는 수량의 허상입니다. 2,500여 대라는 압도적인 숫자는 장부상의 기록일 뿐 그중 절반 가까운 K1E1과 구형 M48 계열은 드론과 지능형 미사일이 난무하는 현대전장에서 사실상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북한의 구식 전차를 상대하기에는 충분할지 모르나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증명되었듯 저가형 드론 한 대에 억대 몸값의 전차가 무력화되는 비대칭 전장 환경에서 이 구형 전차들은 오히려 아군 승무원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K2 흡표의 방어력 착시입니다. 우리는 K2를 세계 최정상급이라 부르지만 정작 우리 육군이 운영하는 기본형에는 날아오는 탄두를 물리적으로 격추하는 하드킬 APS가 단 한 대도 실전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술은 이미 10년 전에 확보했음에도 예산 우선순위와 파편으로 인한 보병 피해 우려라는 행정적 이유로 장착을 미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흡표는 눈은 세계 최고지만 방패는 3세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기형적인 구조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허상을 깨고 실질적인 생존력을 갖추기 위해 우리가 추진해야 할 과제는 매우 명확하고 긴박합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전세대 전차의 능동 방어체계 APS 패키지화입니다. K2PL 수준의 하드킬 장비를 신규 생산분뿐만 아니라 기존 K2와 K1A2에도 즉시 소급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보병 피해 우려 때문에 APS 도입을 주저할 것이 아니라 보병과 전차가 일정 거리를 유지하거나 전용 데이터 링크로 위치를 공유하는 새로운 보병기갑 협동 전술을 개발하는 것이 훨씬 실전적입니다. 둘째로 전차 상부 및 측면 방어 장갑의 전면 재설계가 시급합니다. 이제 전차전은 정면 장갑 두께 대결이 아닙니다. K2PL처럼 보기륜을 늘려서라도 상부 반응 장갑과 드론 방어용 케이지를 표준 장착해야 합니다. 특히 적의 드론 조종 신호를 근거리에서 무력화하는 개별 전차 단위의 전자전 EW 장비가 RCWS 원격 사격 통제 체계와 연동되어 모든 주력 전차의 기본 사양으로 포함되어야 합니다. 셋째는 무인기 전차 통합 네트워크 멈티의 구축입니다. 전차가 레이더로 적을 찾기 전에 전차에서 사출된 소형 정찰 드론이 수킬로미터 앞의 위협을 먼저 발견하는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K2EX에서 제시된 AI 사격 통제 기술을 단순한 명중률 보정이 아닌 드론 수험과 같은 다수 표적을 동시에 자동 추적하고 우선순위를 정해 격추하는 기갑방공 체계로 진화시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갑부대 편제의 근본적 개편입니다. 전차만으로 구성된 대대는 이제 자살부대나 다름없습니다. 전차 1개 소대의 드론 방어 전용 장갑차와 보병의 드론 운용팀이 반드시 배속되는 혼성 소부대 단위로 편제를 쪼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대한민국 육군은 강력한 주포라는 과거의 영광에서 벗어나 보이지 않는 드론으로부터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라는 생존의 문제에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합니다. 2,500대의 허수에 안주하지 말고 단 500대를 운용하더라도 K2PL이나 K2EX 수준의 완벽한 방어력을 갖춘 진짜 전차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마주한 가장 시급한 과제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